은퇴 후 거주지, 왜 이제는 선택이 아닌 고민이 되었을까요? 퇴직 이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한때는 그리 복잡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거지 결정이 단순한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설계와 자산 관리, 나아가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연결된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50대와 60대라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본 주제일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은퇴 후 거주지는 크게 고민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노후를 보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집값도 지금처럼 급등하지 않았고 자녀들 역시 부모 세대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가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나 하는 일이었고 노년의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익숙함이 곧 안정이었고 변화는 불편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퇴 후 거주지 선택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집값 상승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올랐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커졌습니다. 이 비싼 집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가? 세금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가? 자녀들은 이 집을 물려받더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면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의 시세는 어떨지,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지, 보유기간 동안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려하면 변수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 세대의 주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집 한 채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것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집 한 채 가격이 너무 올라 젊은 세대가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 그만한 현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부는 선택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이거나 팔아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본인은 조금 더 작은 곳이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달라진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부모 세대가 스스로 주거를 조정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셋째, 보유세와 세금 정책의 변화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달라집니다.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매년 나가는 세금만으로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병원, 익숙함, 그리고 자산 가치입니다. 병원에 대한 생각은 세대별로 다릅니다. 50대는 말합니다.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학병원에 빠르게 갈 수 있어야 안심이 된다. 병세권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60대는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만큼 병원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동네 병원 정도면 충분하다. 실용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병원이 멀수록 좋다. 그래야 자연사할 수 있다. 대학병원 가봤자 젊은 수련이들만 많고 검사만 늘어날 뿐이다. 80 넘어서 좋다는 치료 다 받으면 목숨은 건지지만 인간다운 삶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살아남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진다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의사가 쓴 책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80대가 넘으면 건강검진도 받지 말고 암이 생겨도 수술받지 말라. 대신 좋아하는 일만 하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죠. 익숙함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40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았다.
교회 친구들, 헬스장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 배우자가 이곳을 떠나면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끼려던 돈보다 정신적으로 드는 에너지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나아가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댓글이 있습니다. 집값은 자존감이다. 서울 핵심지 집 하나 있다는 안정감은 다르다.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현실을 짚은 말이기도 합니다. 집값 상승 가능성만 놓고 보면 서울 부동산을 포기하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집을 유지하되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서울 집을 전세 놓고 경기도나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퇴로가 있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이슈가 남아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7080대의 경우 지금 팔면 쾌적한 신축으로 옮기고 노후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세가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자식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본인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 일종의 희생에 가깝습니다. 둘째, 서울 집을 매도하고 지방이나 신도시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34평을 팔고 지방이나 신도시에서 쾌적한 신축단지로 이동하는 것이죠. 원한다면 평수를 넓힐 수도 있지만 요즘은 노후에 굳이 큰 집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일부는 전세를 놓고 본인은 한 세대에 거주하는 방식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룸, 투룸 모두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금 반환 부담 때문에 다가구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재테크나 노후 자금 운영 방식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셋째, 서울을 완전히 떠나지 않되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34평에서 24평으로 평수를 줄이되 역세권, 병원, 공원, 시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수도권으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노후의 여유와 현실적인 자산 가치 보존 사이의 절충안처럼 보입니다. 이제 서울 접근성이라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을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접근성입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아직 학령기이거나 은퇴는 했지만 서울에서 볼 일이 잦은 경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생겼습니다. 1. 자동차로 2시간 이내. 2. 고속열차로 2시간 이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천안, 아산, 평택 같은 지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택지지구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시가 깨끗하고 신축 아파트 선택지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구축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 이런 신축에서 사는 경험 자체가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의 영종이나 청라도 매력적입니다. 영종은 평온한 분위기가 좋고 청라는 호수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항과 가깝다는 점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은퇴 후 소소하게 여행을 다닐 때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들어 이 서울 접근성이라는 기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리와 시간이 아무리 가깝다 해도 실제로 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예를 들어 고속열차로 2시간 거리라는 조건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표를 구할 수 없다면 그 2시간이라는 숫자는 이론상의 거리일 뿐입니다. 요즘 고속열차 예매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치열합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는 경우도 흔하고 표를 구하지 못해 무작정 기차에 올라 입석으로 서서 가는 승객도 늘어났습니다.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고속선 편성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운영사 통합, 교차 운행, 수원과 인천발 노선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선로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지만 완공은 몇 년 후의 일입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은퇴자에게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젊은 세대라면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예매 경쟁에서 밀려도 다른 수단을 찾을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건강과 체력 문제입니다. 입석으로 2시간을 서서 가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60대, 70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표를 못 구하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서울 접근성이라는 조건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둘째,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동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단절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 오랜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지방 거주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그 선택은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비용 문제입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은퇴 이후 제한된 소득 안에서 이동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운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성이 거주지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은퇴 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제는 거리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동을 자주 편하게 할 수 있는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지 선택의 전제 조건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이나 평택은 고속열차로 1시간이면 되니까 괜찮겠다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그런데 표를 구할 수 있을까? 주말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 몇 년 후에도 이 조건이 유지될까? 라는 질문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 후 거주지 결정이 단기 결정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5년 후 70대가 되었을 때도 같은 조건이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지점은 있습니다. 첫째,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지 집값이 올라서 세금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정말 본인의 노후를 희생할 만큼 중요한 이유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라면 그 여유가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큰 가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 빈도를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야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자라면 이동 편의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후자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속열차가 안 되면 고속버스, 그것도 안 되면 자가용. 여러 이동수단을 조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조건을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속열차 좌석난이 문제지만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하여 최악의 경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 거주지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동은 줄고 체력은 떨어지고 선택지는 해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거주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 거주지 문제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히 집 한 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건강, 가족관계, 심리적 안정, 미래 변화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올랐고 세금 정책이 복잡해졌고 자녀 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동수단조차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숙함, 사람, 자산 가치 때문입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쾌적함, 경제적 여유, 새로운 삶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조건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과거의 전제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 된다는 전제는 집값과 세금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울 접근성만 좋으면 된다는 전제는 실제 이동 가능성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 전제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가치관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는 이전 세대가 겪지 않았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이 쉽게 정리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기준, 가치관, 재정 상황, 가족 관계에 따라 답은 다를 것입니다. 굳이 나이 들어 삶의 터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고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배우자, 가족, 지인 한 분이라도 떠오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거주지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쪽으로 돌려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